자, 이제 어바웃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어바웃 페이지에서는요, 자, 라우터에서 어바웃으로 들어가는 페이지로 가볼 겁니다. 자, 어바웃 페이지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요 부분을 볼 건데, 자, H2 쓸 거고요. 뭐 여기도 아까 홈에서 보셨던 요 영역 감싸는 거 똑같이 그냥 공통 이름을 하나 줄게요. 요 각각 감쌌던 이름이 페이지 랩이었죠? 똑같이 클래스 페이지 랩. 그럼 어바웃도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탭 메뉴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해보신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 탭 메뉴가 아니라 서브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서브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카드 리스트 같은 형태가 좀 하나 필요하겠죠. 자, 데이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뭐 페이크를 사용할도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니 앞서 했던 거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모카로,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모카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 퍼스트 네임, 뭐 라스트 네임, 이메일, 젠더, 그냥 기본 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1000 너무 많으니까 한 100개 정도만. 자, CSV 대신에 JSON 데이터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개수만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의 이름은, 자, 그럼 목 데이터 그대로 갈까요? 자, 목 데이터 그대로 저장할게요. 자, 건드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를 이제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어바웃에서 불러와야 되죠. 자, 불러오게 하려면은, 자, 유즈 이펙트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불러오면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여러 번 계속 렌더링 할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유즈 이펙트. 자, 이 안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이렇게 쓰죠. 자, 이 안에서, 자, 우리는 불러오는 방식을 유즈 이펙트 자동으로 써줬네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저는 엑시오스로, 자, 불러오겠습니다. 엑시오스 없는 분들은 패치로 불러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데이터 단순하게 불러오는 거니까 get 형식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위치는 여기다 써도 되고 바깥에다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const 목 데이터는, 자, 주소 데이터 안에 목 데이터 .json이죠. 자, 아무것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그대로일 겁니다. 자, 요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오게끔 해주고 then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async await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즉시 실행 함수를 하겠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로, 자, 처리를 해서 앞에다가 async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 안에 함수를 더 이중으로 겹쳐 주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슬프게도.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부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값을 처리해서 넘겨줄 건데, 그 넘겨주는 처리를 뭐 const rel 해주면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이 변수가. 그래서 await 기다렸다가 받아온 데이터를 어딘가로 다시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면서 그 값을 갱신해서 데이터를 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const 카드 리스트라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담아 볼게요. 자, use state를 통해서 불러오는 데이터는 모두 배열 형식인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자, 객체 형식으로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set 카드 리스트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use state를 통해서 값을 받아서 내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하겠다라는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set card list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이거를 RE의 데이터를 받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se state가 없네요. 위쪽에 리액트에다가 추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카드 리스트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 저는 아까 100개였으니까 100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 100개의 데이터를 뿌려보려고 합니다. 카드 디자인 자체를 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들어가 주기는 해야 할 터이니 저는 UL에다가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럼 클래스 랩 네임을 카드 뭐 랩이라는 형식 안에다가 li로 담아 주시면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예정이므로 저는 일단 필터링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카드 리스트 .map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는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뭐 카드라고 쓰고 순서 값이라고 쓴 것을 그대로 넘겨주게끔, 넘겨줄 때 들어간 데이터는 li에다가 담아주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JS로 처리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순번에 의한 데이터들은 모두 이 자리에 키 값으로 데이터 들어갈 거고, 해당하는 카드 자체는 목 데이터라고 했던 이 데이터명에 들어있는 값들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first name을 넣어주게끔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주르륵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죠. 자, 전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이 한 20개 정도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const 필터 데이터는 아까 했던 요 카드 리스트를 필터링 합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한 목록과 마찬가지 순서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순서를 저는 return 반환 처리할 겁니다. 누구를 해당하는 순번에 들어가는 값이 20개만 하겠다. 그럼 20개보다 작다면 참이라면 뭐 해라? 이 값 그대로 리턴해라. 그럼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반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중괄호 안 쓰면 알아서 리턴까지 처리를 해주니까 이대로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때 앞에 있는 데이터 자체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지워버리면 안 될 테니까 쓰고, 요것만 여러분들은 반환된 처리 값들을 목록만 맵 메소드 대신에 바꿔치기 하시면, 요 아이들은 우리가 일전에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냥 값을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처리하겠다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 우리 앞전에 더보기라는 기능을 해서 더 개수가 늘어나게 하는 것만 보셨는데, 반대로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다 이 필터에서 맵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셔서 예제를 보시면서 해보시던지 하셔도 그렇게 막 엄청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개념은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할 건 뭐냐면 요 아이들을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 카드 랩이라고 하는 아이를 살짝, 많이 안 할게요. 살짝만 디자인할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자, 그냥 앱.sas 파일에다가 그냥 죄다 때려 넣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어바웃 페이지 쪽이니까
사실 이쯤 되면 따로 만드는 게 좋긴 하겠군요. about.js 하나만, css 하나만 만들게요. 자, 스타일 페이지를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스타일 페이지에다가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하나만 파일을 about.scss 만들고, 클래스 카드랩 가로 맥스,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로 고정값으로 할게요. 800픽셀, 높이값 오토, 자,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덜렁, 안에 있는 li 가로값 200, 패딩 넣고, 자, 지금은 저는 리셋이 없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보더 레디우스, 점사 보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진도 그냥 하나 넣고, 높이 값도 적당하게 그냥 한 300픽셀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불러와야겠죠? about.js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불러와도 될 것 같으니 import 스타일에다가 about.scss를 불러오면 쪼로록 나란히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나란히 카드처럼 저는 해주고 싶으니까, 자, 감싸고 있는 얘가 UL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맞으니까 UL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을 노 랩으로, 감싸줘야 되군요. 랩으로 해주죠. 맨날 헷갈려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뭐 정렬 방식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을 비게 될 거고, 그럼으로 해서 왼쪽 정렬이 될 거예요. 이거 제대로 맞추려면 그리드 써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about.js에서 카드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값만 넣어 주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이름만 들어온 게 끝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뭐 주소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찾아 넣을 수 있겠죠. 이미지든 뭐든. 이걸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first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의 기능 하나를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스트 네임도 필요하시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카드.점 라스트 네임 이렇게 하시면 뭐 추가적인 작업들이 이렇게 붙겠죠. 이건 따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실 테니까. 자,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요소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버튼이라고 넣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라고 하는 A 태그를 넣든 사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버튼 요소를 넣든 또는 라우터의 기능을 이용한 링크 요소를 넣든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만 슬쩍 집어넣고
그리고 이 값도 동일하게 요 to 자리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요소로 넣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에러는 뻔한 거죠. 바로 라우터 돔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포트 링크는 from react router 돔을 이용하시면 다시 문제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죠. 자,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이용해서 불러온 다음에 처리를 할 건데요. 밑에 이건 한 번만 불러오면 되는데 괜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열 값 하나, 빈 배열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불러온 상황에서 버튼이 안 보이니까 약간의 디자인만 살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는 A 요소니까 실제로 div 요소로 클래스 네임 링크 btn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당연히 줄바꿈 처리가 될 거고, 요거 이제 디자인 살짝 넣어줘야겠죠. 이쁜 디자인 필요 없고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만 넣겠습니다. 링크 btn이라고 하는 아이를 about.css에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루트 같은 거 이용하시면 외부로 빼겠죠. 자, 패딩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고, 위아래도 패딩 넣어주고 싶다면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요 자체는 사실 그냥 버튼의 한 형태를 처리하기 위해서인 것 뿐이니까 이 안에 있는 A를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A 자체를 패딩을 넣어주고 싶다면 패딩 넣고 색깔을 옮겨주시면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옮겨보도록 하죠. 너무 바짝 붙어있는 것 같아서 별로 보기 싫으니까. 얘를 그냥 포지션으로 할게요. li에서 relative. 그러면 버텀 이렇게 배치 가능합니다. left 50% 사용하시면 transform translate x축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도 가능할 거고요. 자, 많이 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작업만 하더라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외의 다른 작업들은 여러분께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A를 제가 딱히 사이즈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이 A가 가지는 패딩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싸는 요소의 크기나 내용들이 자동으로 변형이 되게끔 해라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까지 모두 내용이 정리가 됐었다면, 얘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군요.
텍스트라인 센터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저기에 되구나. 됐네요. 그러면은 자, 왜 서브에다가 A 태그를 만들었느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능을 요구하기 위해서 누르는 거는 이제 아닐 테니까 서브 페이지를 찾아가는 형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서 처리를 할 건데 여기 자체를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 이동하거나 기능을 처리할 거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to라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링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자꾸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링크 대신에 버튼으로 사용을 바꾸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링크 대신에 버튼 요소로 써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능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글자는 디자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SCSS에서 A, 콤마, 뭐 버튼 이렇게는 해주셔야 기능이 당연히 제대로 먹겠죠. 네. 커서 포인터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나중에 뭐 버튼에서 A로 바꾸든 뭘 하든 전혀 관계없이 됩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아무런 기능 동작하지 않아요. 자, 이제 되었으면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인 약간의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P라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콘솔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콘솔로 찍을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무언가 기능 동작을 하게 할 거예요. 자, 지금은 링크가 아예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지. 아니요, 리액트 라우터 돔에 있는 기능 중에서 저는 use params 라는 기능을 하나 써볼 거예요. use params. use params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이렇게 써요. 여기 const로 무언가 변수를 하나 잡아주고 그냥 link to 뭐 이렇게 써놓고 제가 쓰고 싶은 use params라고 일단 써줍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제 값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use params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i 자체를 객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형태처럼 중괄호로 잡아서 사용하셔야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i에 대한 값을 어딘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거든요. 어딘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는 체크하고 그것이 처리되게끔 인식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거를 원래 링크 태그였다면 이 자리에서 클릭한 위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on 클릭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on 클릭으로. 자, 그래서 버튼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링크였다면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쓰는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쓰시는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쓸게요. 링크 살려놓겠습니다. 이거. 자, 그럼 클릭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뭔가 수행하게 만들겠죠. 네? 또 끊겼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fn 서브 링크라고 하는 함수를 쓸게요. fn 서브 링크라고 하는 함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const fn 서브 링크는 클릭했을 때 e.prevent 디폴트로 일단은 막아주고 막아주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클릭한 아이의 값이 무엇인지 전달이 되게 할 겁니다. 네. 클릭한 그 값이 전달이 되게 사용을 할 거예요. 즉 해당하는 이벤트에 누구 카드 값을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거죠. 자, 따로 함수를 뺀다기보다 그냥 직접적으로 쓰는 게 더 해석하기 편할 것 같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속 편하게. prevent 디폴트로 막아주고 해당하는 저는 이거 이름 자체를 클릭했을 때 여기 써있네요. 보이세요? a about 슬러시 dickey라고 써있는 이런 식으로 그냥 주소를 전달하게 할 거예요. 전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름 값을 담아 줄 거예요. 자, 담아 줄 건데 어디다가 담아 줄 거냐면 nav라고 하는 아이에다 담아 줄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자, use params,가 무슨 역할을 할지 그리고 요게 무슨 역할을 할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잠깐은 요걸 주석을 걸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디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 about이 있고 디키 A에 about이 있고 subg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이름 그대로 제가 써놓긴 했지만 당연히 주소는 바꿀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단에 들어가는 주소가 우리가 원하는 홈일 경우엔 홈에 대한 홈 안 해놨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메인을 about 때는 이 카드 형식의 페이지를 띄워라 라고 하는 내용만 담아놨었고 이제 이 아이를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에 서브라고 쓰면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또는 디키 하면 디키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위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추가 내용이에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use params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use params라는 걸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use 이펙트를 통해서 link2 콘솔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주면 해당하는 주소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소를 확인하고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A 태그를 찍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뭔가 걸려요. 그래서
찍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링크 대신에 버튼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게 없고. 자, 그러면서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20번째 줄에 현재는 값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걸려든 게 없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달아줄게요. use 자, navigate라고 하는 아이를 t e 네, 얘를 쓸게요. 자, use navigate라고 하는 아이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 특정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달려 있어요. 즉, 링크에 to라고 하는 아이와 개념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강제 페이지 이동이라고 해서 히스토리 개념으로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아니면 특정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는 영역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on 클릭 했을 때, 자, 여기서 맵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씁니다. 자, use navigate 이렇게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파람스와 같은 것처럼 const navi는 use navigate 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따, 뭐가 많죠? 자, 뭐가 조금 많아요. 자, use navigate는 페이지를 이동시키게 하는 기능이고요. 링크의 to 같은 기능이에요. use params는 그 값을 인지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자, 두 개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 navi는 nav에서는 자,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써주고, 아까 위에서 어떻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카드의 first name이라고 일부러 그냥 제가 주고 싶은 이름을 써놓은 것 뿐이에요. 단순하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클릭하면 무언가 값이 뜨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페이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버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별거 없이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나오셔야 돼요. 자, 현재 값을 가지고 작업을 뭔가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설정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어바웃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최초는 어바웃이기 때문에 슬러시를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자, 세비지 이제 뜨죠, 이렇게. 아까는 요 글자까지 안 썼는데 이번엔 보시면 뒤에 주소가 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어바웃 슬러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안 떠거든요, 원래는. 근데 왜냐면 최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브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듀얼로 만들면 된다라고 앞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다시 뭘 할 수 있느냐? 라우트 패스 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별도의 라우트를 걸 수 있죠. 컴포넌트를. 자, 당연히 에러 납니다. about detail이라는 파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뭔지 몰라요. 자, 두 개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about detail은 내가 만들려는
about 페이지 하위니까 페이지 안에 about이라는 곳 안에 새로운 파일 써주는 겁니다. about detail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코드는 H3면 3, 2면 2 해가지고 about 상세 페이지 라고 써주면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으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about을 기점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about 페이지에서 슬러시 무언가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뒤에 들어간 이름이 고정이 아니라 아까 뭐였습니까? 내가 클릭할 때마다 자, 지금은 이거 안 불러와서 그렇군요. 자, 불러올게요. import about detail 불러왔어요. 자, 클릭을 할 때마다 요 주소에 의한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잡아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 앞에다가 콜론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about의 하위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 뭘 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제가 name이라고 이름을 써 놓았는데 name이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서로 연관을 짓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about에서 제가 use 파람이라고 썼던 이름 중에 link to 이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요 둘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헤더에 링크 태그 또는 내비 링크라고 하는 태그 컴포넌트죠. 거기 들어가 있는 to라고 하는 프로퍼티 props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패스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서브로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영역 안에 추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건 버전 6고요. 5는 또 달라요. 버전 6에서는 해당하는 about을 기준으로 더 하위라는 개념으로 내부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안에 about 슬러시 추가적인 이름이라는 이 뜻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때 콜론 어떤 이름을 작성하는 것은 그냥 변수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값이 바뀌는 건 대부분 상세 페이지는 틀은 다 똑같고 내용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처럼 값이 바뀌는 것처럼 처리를 해놓고 그것에 의한 값으로 대체되게끔 만들어줍니다. 물론 뭐 더 디테일하게 레이아웃 바꾸곤 하는 거는 또 따로 짜줘야겠지만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패스에 있는 이름은 콜론하고 들어있는 이 패스의 이름은 내가 about 페이지에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뒤에 여기 있는 서브 페이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현재 페이지에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떴었는데 제가 무엇을 건드리니까 라우트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패스 이름값과 about에 있는
use params에 있는 이름값을 맞추니까 더 이상 없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위에 주소가 바뀌고 콘솔 창에서는 undefined가 아니라 더 이상은 값으로 대처돼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겠죠. 자, 제가 값을 가운데 정렬 안 해놓고 쓰다 보니까 좀 보기 싫은 것 같으니까 다시 노트만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페이지 기준에서 데이터들은 about에 클릭했을 때 더 이상은 빈 페이지라고 뜨는 게 아니라 클릭한 것에 상단에 보시면 주소가 하나, 둘, 필요할 때는 뭐 3개, 4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서브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값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표기해놨습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디에? 아까 보셨던 about detail에다가 전달을 해서 자, 어떻게 전달하느냐? 동일합니다. import 아까 어떻게 했냐면 끝에 있는 주소값을 판단하는 것은 use params였거든요. 자, from react router 돔에 있는 기능이에요. react가 아니라 react router 돔 라우터에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const use params로 처리를 하는데 그 값은 전체 페이지에서 서로 호환을 할 수 있게끔 단독 변수가 아니라 객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래야지 사실은 내부가 아니라 바깥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바깥에 쓰면 동작 안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 이름은 요거 link2 그대로 다른 이름 쓰면 안 먹어요. 다른 쪽으로 가니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쓰느냐? about 상세 페이지 하셔도 되지만 link2 상세 페이지 라고 하시면 디테일을 불러오면서 이 아이를 대체해서 바꿔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전혀 페이지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눌러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값만 바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outlet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요 기능만 똑같이 쓰시면 똑같이 동작을 해요.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정신없기 때문에 하나는 지우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인 것인지 아니면 상위 페이지인 것인지에 따라서 값을 처리를 해주겠죠. 뭐 나는 여기서 그냥 바꿔치기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다가 아웃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것도 컴포넌트예요. 어디에 쓰는? 리액트 라우트 돔에 쓰는 기능입니다. 아웃렛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컴포넌트가 아니라 기능 요청하시면 얘는 클릭함으로 인해서
상세 페이지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 아울렛이라고 하는 위치를 작성하는 곳 그 어딘가에서 기능을 동작을 할 겁니다.